대통령께서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도지로서 제가 한번 기회가 되면은 면회를 가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잡은 것은 없습니다. 저는 정치보다 사람 관계가 저는 우선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녀오더라도 조용히 다녀올 그럴 계획입니다. 우리 의원님들 가운데서도 대통령과 특별한 인연을 가지신 분들은 당연히 면회 가야죠. 가시는 것에 대해서 당에서 해라 말아라라고 말씀하실 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자, 공수처가 수사를 담당하는 그 기간 동안에 윤석열 대통령 서울구치소 접견이 제한됐어요. 일반 접견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검찰로 사건이 넘어간 뒤에 그 접견 제한이 해제가 됐죠. 그리고 오늘 처음으로 변호인이 아닌 일반 접견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내용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용산 대통령실 참모들이 오늘 접견, 그러니까 면회를 한 겁니다. 누가 갔는지 볼까요? 정진석 비서실장이 있었고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홍철호 정무수석 등에서 5명의 참모들이 오전 10시부터 30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만났다는 겁니다. 30분이면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참모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대요. 참모들 이제 걱정을 했겠죠. 뭐 잘 지내시느냐 이런 질문이 나왔는데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나는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최경철 매일신문 편집위원 나와 계시고요. 서영주 맥 정치사회연구소장 그리고 서정민 변호사 자리하고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우선 서정민 변호사. 변호인 이외의 일반 접견 오늘 처음 이루어진 건데 구치소에서 이런 일반 접견 어떤 원칙이 있습니까? 뭐 제가 들은 바로는 뭐 하루에 한 번만 된다, 뭐 여러 가지 제한들이 좀 있다 그러는데 이거 어떻게 돼 있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결 수용자, 그러니까 아직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구속된 피의자 같은 경우에 혹은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하루에 한 번으로 일반인 접견이 제한됩니다. 그 한 번은 변호인을 만나는 변호인 접견은 빠진 거죠. 그건 상관이 네,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횟수는 한 번으로 정해져 있고 예. 이제 시간은 관계 법령상으로 이제 30분 안에서 정하도록 되어 있긴 한데 보통의 경우에는 워낙 이제 구치소에 수용돼 있는 인원이 많고 또 면회도 많이 신청이 들어오기 때문에 10분 정도로 제한을 합니다. 10분. 근데 오늘은 아마 인원이 좀 많아서 30분까지 좀 배려를 한 것 같기도 하네요. 네, 이제 인원도 사실 뭐 경우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3명에서 5명까지 한 번에 접견을 할 수가 있는데 예. 이제 무엇보다도 이제 일반 접견실은 보통은 한 건물 안에서 이 그 구역들 나눠서 접견실이 이루어져 있는데 아무래도 대통령의 지위가 있고 그래서 다른 수용자들의 접촉이나 혹은 또 이렇게 접견을 하려는 사람들도 일반 민원인과 같이 움직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점을 고려해서 결국 이제 분리된 공간, 변경된 장소에서 접견을 시행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적인 특성 그리고 지위상의 특성이 있어서 이제 아무래도 통상적으로 10분까지는 꼭 지켜야 하지만 조금 더 시간을 할애를 받아서 30분까지 최대한 그런 접견 시간을 허용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주말에는 혹시 가능합니까? 일반 접견이? 일반 접견 주말에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아, 토요일 일은 안 되고 평일에만 가능한 네, 겁니다. 평일 중에만 가능합니다. 이런저런 좀 제한이 있네요. 시간적 제한, 인원 제한, 그다음에 요일에 대한 제한도 좀 있는데 아무튼 오늘 윤석열 대통령 첫 일반 접견은 용산 참모들이 5명이 가서 만났다는 내용인데요. 지금 국민의힘 내도 앞에서도 이 영상 뉴스와 시작하면서 이 목소리가 나왔는데 국민의힘 내 의원들 일부가 이제 접견을 추진한다는 얘기인데 오늘도 그와 관련된 설명이 나왔는데 대표적으로 윤상현 의원이 뭔가 좀 얘기를 좀 꺼내놨어요. 들어보시죠. 구치소 면담은 저는 다음 주 초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분들하고 같이 갈 거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대통령 비서실, 국가안보실 분들이 갔다 왔고 다음 주에는 이제 당 원내 지도부 의원들이 이제 방문할 거다. 화요일, 목요일은 헌재 탄핵 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월수금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저 접견을 추진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럼 자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건지 화면으로 정리해 볼까요? 방금 들어보셨죠? 윤상현 의원. 다음 주 초에 월수 이렇게 얘기가 좀 나왔잖아요. 지금 국민의힘 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각각 추진 중인데 윤상현 의원 말로는 의원들까지 같이 갈 걸로 본다. 내주 초쯤에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권성동 원내대표도
뭐 접견 추진한다는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리고요, 여기에 더해서 국민의힘 소속인 시도지사들, 여기 보면 김영환 충북지사, 이철우 경북지사, 김태흠 충남지사 등등등. 여기 보니까는 홍준표 대구시장하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얘기가 없네요, 지금 사진에. 그러니까 아마 접견을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거나 나중이거나 뭐 이렇게 파악이 되겠죠. 그런데 일단 얘기가 나오신 분들은 대표로 세 분의 시도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요, 많은 분들이 또 이 얘기도 하시더군요. 일반 접견이 허용됐으니까 가족 접견도 허용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은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면회, 이건 어떻게 되는가? 근데 지금 알려지기는 당분간 접견 계획이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런 상황입니다. 최경철 위원, 김건희 여사의 면회 당분간 어렵다는 얘기가 거의 뭐 정설처럼 뭐 오늘도 정치권에서 얘기하는데 왜 지금 당분간 어렵다는 걸까요? 제가 듣기로는 김 여사 건강이 네. 몹시 좀 안 좋은 걸로 이렇게 좀 전해 듣고 그럼 있습니다. 약간 외출하기가 여의치 않은 상황이다. 건강상 이유로 이렇게 봐야 되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여러 보도가 있었습니다만 뭐 좀 누워 계실 만큼 조금 기력이 많이 좋지 않아서 예. 그래서 좀 바깥 그 거동을 하기에 조금 무리가 있으신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연휴 중에 이제 변호인들이 뭐 접견을 한 게 좀 알렸는데 그때 윤석열 대통령이 약간 김건희 여사에 대한 건강에 대한 좀 염려를 좀 표시했다. 뭐 이런 얘기도 좀 알려줬더군요. 네, 그러니까. 상당히 뭐 그 바깥 활동을 하시기에 좀 그 어려울 만큼 몹시 뭐 좀 힘이 없으셔서 이제 좀 누워 계시는 시간이 많고 예. 그래서 지금 물리적으로 그 면회를 하기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고 그리고 실제로 뭐 또 억지로 몸을 일으켜서 구치소까지 간다고 해도 워낙 구치소는 개방된 공간이어서 김건희 여사 온다고 하면 또 온갖 사람들이 또 몰려들어서 그렇더라도 그것도 집회도 열리고 그렇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상황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또 뭐 험한 말을 듣거나 하면 또 뭐 여러 가지 또 정서적으로 어려운 면이 더 닥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 참모들도 갇히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만류를 하시는 것 같고 김건희 여사가 만약에 면회를 간다라면 또 경호가 그렇습니다. 붙게 되는 그렇죠. 거죠. 예.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의식을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로 뭐 그 거동하시기도 건강상도 어렵고 그리고 정서적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또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좋지 않은 마음을 갖고 있는 부분도 많아요. 여론도 여러 가지가 어떻게 나올까 이런 것도 걱정이 될 수도 그것이 있는 뭐 거다. 결국에는 대통령한테 불리하게 작용하면 작용했지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도 감안하지 않았나. 그래서 김건희 여사가 당장 면회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대통령께서도 아마 그걸 만류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오지 말라고. 그래서 뭐 가족도 못 만나는 예. 그런 처지에 놓여 있는데 어쨌거나 좀 그 김건희 여사는 가지 않는 것이 제가 볼 때도 불필요한 오해를 만들지. 지금 요 상태에서는 면회를 안 가는 게 낫다. 그렇습니다. 좀 그 여러 그 김건희 여사나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조금 누그러질 때까지는 조금 기다리시는 것도 좋고 뭐 특히 또 영부인이 건강이 좋지 않으니까 몸도 좀 추스려야 될 것 같아서 이번 단기간 내에 면회는 안 하는 걸로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영철 위원의 설명을 드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 보이네요. 당분간 접견, 그러니까 당분간 구치소에서 이제 면회 가기가 어렵다는 이유가 여러 가지로 좀 약간 설명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윤석열 대통령실 뭐 정기석 비서실장 이하 이제 비서 참모진을 만난 거죠. 비서진을 만났는데 앞서서는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다. 잘 지내고 있다. 이런 얘기했지만 또 다른 얘기 좀 꺼내놓은 게 있어요. 화면으로 볼까요? 이겁니다. 여기 보면 이 5명의 이 참모들에게 한 말, 그 당부를 했는데 대통령실 의기소침하지 말고 최선을 다하세요.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라. 이건 당부네요. 그리고 설 연휴 중에 의료 체계가 잘 작동됐습니까? 혹시 뭐 나이 드신 분들 불편하신 점은 없었습니까? 약간 이런 의료 상황도 챙기는 이런 질문을 했다 그러네요. 참모들에게. 어떻게 보면은 대통령으로서의 약간 국정에 대해서 약간 뭔가 이 관심을 두는 듯한 약간 이런 발언들이잖아요, 지금. 참모들한테 의기소침하지 말라. 그리고 연휴 중에 의료체계 잘 작동했습니까? 이렇게 좀 물어보는 상황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영주 소장님. 네. 지금 보면요. 오늘은 대통령실 참모들이 접견을 했고요. 지금 윤상현 의원 말대로 내주 초면은 국민의힘 의원들 일부가 또 접견하고 그리고 뭐 추가로 되겠죠. 그리고 이 여당 소속 시도지사들도 지금 접견 추진한다. 쭉 이어질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접견할 때마다 사실은 이런 형태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이나 메시지가 공개될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특히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도 공개될 가능성이 많은데 이거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뭐 옥중 정치가 자연스럽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적인 뭐 접견에 대해서는 비판의 여지는 없습니다. 예. 보통 그래도 이 예전에 인연이 있던 대통령이고 정치적으로도 여러 가지 그 안타까움이 있을 법하잖아요. 예. 근데 거기에 있어서 구치소에 수감돼 있으면 335 찾아보고 나서 안타까움을 전하는 거 그건 당연히 인지상정 같은데 다만 이게 그 접견이 이어지면서 대통령이 아직은 직에 있기 때문에 예. 아직 직무는 정지됐지만 직에 있기 때문에 어떤 접견이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을 거는 같은데 여기에서 계속해서 어떤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들이 나온다. 라는 게 과연 저는 대한민국의 혼란 상황을 수습하는데 긍정적일 것인지 이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앞서 오늘도 벌써 당장 나오지 않습니까? 뭐 사람 사는 곳이다. 예. 통상 이제 그 구치소에 수감되면 교도관들이 하는 말입니다. 거기에 수용자들한테 여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연대만 할 거야. 하는 게 교도관들이 수용자들한테 하는 얘기를 그냥 그대로 전달했는데 저는 그 두 번째 그 의료 상황에 대해서 염려했다. 설 연휴 동안 의료 상황이 잘 돌아갔는가? 참, 저 여기에서 좀 제가 그 기운이 빠지는 게 이분이 현실 감각이 너무 없다. 병 주고 약 주는 거냐. 다 그래요, 지금. 의료 대란에 대한 이 응급 현장에 있어서의 국민적 어려움을 초래한 게 대통령이에요. 2,000명 고집하면서 그거를 지금 본인이 원인을 제공해 놓고 나서 걱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경제도 그렇습니다. 최근에 경제 문제도 한번 염려했죠. 예. 본인 내란 사태로 인해서 대한민국 경제가 거의 스태그플레이션 현상까지 직전에 와 있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에서 본인이 초래한 거는 생각하지 않고 예를 들면 국민들이 이럴 거예요. 막 쥐업해놓고 나서 괜찮아? 상처는 좀 나았어?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저는 과연 이런 부분들이 국정혼란을 바로잡는 데 도움이 될 것일까. 저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이나 단체장들이 이런 대통령의 이 메시지를 직접 전하는 행위들은 삼가하는 게 좋겠다라는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최영철 의원, 지금 윤상현 의원 같은 경우 뭐 구체적으로 날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음 주에 뭐 초에 다른 의원들과 가겠다. 뭐 이런 건데 어느 정도 뭐 얘기가 좀 된 것 같아요 보니까. 혹시 특히 윤상현 의원을 만난 뒤에 지지층에 보내는 메시지가 나올까요? 이 경우에도? 뭐 계속 나오겠죠. 윤상현을 만나서든 뭐 변호인단을 예. 만나서든 지금 계속 메시지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도 만나고 오늘 뭐 청와대 참모들도 대통령실 참모들도 만났으니까 계속 개별 메시지가 나오면서 스피커를 가동하는 것이 뭐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정치인이니까 예. 당연히 그렇게 발신을 하겠죠. 그러면서 지지자들에게 자신의 의견을 밝히고 동의와 지지를 이끌어내고 그리고 중도에 있는 분들에게 대해서도 야당이 이렇게 했기 때문에 내가 방어적 조치를 이렇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런 메시지를 계속 발신하고 있는 거죠. 야당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제가 예. 정말 그 속속들이 한번 밝혀보겠습니다. 뭐 이런 메시지를 계속 내겠죠. 그러니까 그로 인해서 중도층도 그래서 이렇게까지 한 거야? 계엄을 한 거야? 이렇게까지 뭐 생각을 할 테니까 대통령께서는 계속 이렇게 메시지를 낼 겁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지금 입장이 완전히 다르죠. 박근혜 대통령은 제가 그때도 뭐 청와대 출입을 했었습니다만 예.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도 모르는 사실이 계속 닥쳐왔는 겁니다. 아. 최순실이 뭘 했는지를 자신이 모르는 상태에서 예. 자고 나면 이게 나오고 자고 나면 저게 오. 나오고 이렇기 때문에 자신이 방어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은 사실상 자기 주도적으로 한 그렇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은 자기 주도적으로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충분히 변소를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당성을 투사하고 그리고 이해를 구하고 예. 그리고 이 지지를 이끌어내서 결국 많은 사람들에 대해서 자신이 했던 행위에 대해서 합리화를 시키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겠죠. 그러니까 이 스피커 정치는 옥중 정치는 계속될 수밖에 없다. 옥중 메시지 역시 그런 맥락에서 앞으로 나올 것 같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계속 정치인들이 오고 광역지방자치단체들이 와서 그 사람들이 자신이 옹호하는 자신이 뭐 예를 들어 경북지사가 왔다 가면 경북도에 가서 또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이철우 지사가 경북도에 가서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 그럼 또 그 스피커로 인해서 또 메시지에 힘을 얻는 것이고 그리고 이게 계속 재생산된다면 사실 윤석열 대통령의 앞으로 주장이 계속해서 반영될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옥중 정치를 그냥 단순히 옥중 정치를 보기에는
그렇게 과소평가할 일이 아니다. 대통령이 지금 당장 또 국정을 하지 않고 자신이 그 좁은 방안에서 계속 자신이 앞으로 어떻게 나갈 것인가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법정에서 다투는 전략, 헌법재판소에서 또 피청구인으로서 자신을 방어하는 전략 계속 쓸 것이기 때문에 예. 이 옥중 정치가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킬 수도 있다. 박근혜 대통령과 비교한다면 이것은 10배, 100배 굉장히 강한 파워를 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뭐 여러 가지 상황을 빼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옥중 정치 또는 뭐 옥중 정치 행위 이게 시작이 오늘부로 됐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면요.